밤마다 그 사람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고 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 사람이 벌받기를 바랐고 불행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정작 망가진 것은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미움은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치는 독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미움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평온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63세 영자 씨는 10년 넘게 신우이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신우이는 영자 씨가 시집 왔을 때부터 괴롭혔습니다. 영자 씨의 집안을 무시했고 영자 씨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영자 씨 험담을 했고 명절 때마다 영자 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영자 씨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신우이에 대한 미움이 쌓여갔습니다. 영자 씨는 밤마다 신우이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신우이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팠고 신우이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속이 시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자 씨의 미움은 더 커졌습니다. 신우이를 만나지 않는 날에도 신우이 생각을 했습니다. 신우이가 했던 말들을 되새기며 화를 냈습니다. 영자 씨 하루는 온통 신우이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자 씨는 신우이를 저주했고 불행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잘 살았습니다. 남편 사업도 잘 됐고 자식들도 잘 컸습니다. 신우이는 여전히 당당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반면 영자 씨는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혈압이 올라갔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소화도 안 됐고 두통이 잦았습니다. 의사는 영자 씨에게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에 대한 미움이 영자 씨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약을 먹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의 건강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영자 씨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너무 험악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주름은 깊었습니다. 영자 씨는 10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신우이네 미워하며 산 10년이 결국 자신을 망가뜨렸다는 것을요. 58세 동수 씨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동수 씨는 회사 동료를 미워했습니다. 그 동료는 동수 씨를 배신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프로젝트에서 공을 혼자 차지했고 동수 씨를 뒤에서 헐뜯었습니다. 결국 승진한 것은 그 동료였고 동수 씨는 밀려났습니다. 동수 씨는 분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동수 씨는 그 동료가 벌받기를 바랬습니다. 언젠가는 그 동료의 거짓이 밝혀지고 추락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동수 씨는 그 동료에 대한 미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그 동료를 마주칠 때마다 동수 씨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화가 치밀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동수 씨는 그 동료와 말을 섞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동료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전히 잘 나갔고 성공했습니다. 동수 씨는 점점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동료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복수할까 고민했고 그 동료가 실수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동수 씨의 업무 성과는 떨어졌고 상사에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동수 씨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셔야 그 동료 생각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셔도 소용없었습니다. 취하면 더 화가 났고 그 동료를 욕했습니다. 동수 씨의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동수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료는 여전히 잘 살았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랐고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반면 동수 씨는 건강을 잃었습니다. 간이 나빠졌고 당뇨도 생겼습니다. 동수 씨는 결국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동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움이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을 망쳤다는 것을요. 60세 명숙 씨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명숙 씨는 전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남편은 명숙 씨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명숙 씨는 이혼했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명숙 씨는 전 남편이 불행하기를 바랬고 새 여자와 헤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명숙 씨는 전 남편의 소식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공통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소셜미디어를 검색했습니다. 전 남편이 행복해 보이면 명숙 씨는 화가 났습니다. 전 남편이 여행을 가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명숙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숙 씨의 자식들은 걱정했습니다. 엄마가 아빠 이야기만 하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잊고 엄마 인생을 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미움이 명숙 씨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전 남편은 재혼했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명숙 씨는 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버리고도 행복하게 사는 전 남편이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명숙 씨는 우울증에 걸렸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명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미워하며 살지만 정작 아빠는 엄마 생각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만 힘들고 망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딸의 말이 명숙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명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헛된 시간을 보냈는지를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해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해칩니다. 미움이 나는 독은 마신 사람이 먼저 죽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미움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생각에 하루를 보내면 정작 중요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일도 제대로 못하고 가족도 돌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미움에 소모됩니다. 미움은 건강도 해칩니다.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상합니다.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잠을 못 자고 소화도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움은 천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미움은 관계도 파괴합니다.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입니다. 늘 화가 나 있고 짜증을 냅니다. 가족들이 지치고 품구들이 떠납니다.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미움은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영자 씨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영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신우이를 미워하는 것이 영자 씨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냐고 물었습니다. 영자 씨는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건강과 평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연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상담사는 영자 씨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신우이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생각을 멈추고 다른 것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영자 씨는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평생 쌓인 미움을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신우이 생각이 나면 산책을 나갔습니다. 책을 읽거나 친구를 만났습니다. 의식적으로 신우이 생각을 차단했습니다. 몇 달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우이 생각이 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생각이 나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점점 가벼워졌고 혈압이 내려가고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는 미움을 내려놓으니 건강이 돌아왔습니다. 영자 씨는 이제 신우이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남처럼 대합니다. 영자 씨는 자신의 삶에 집중합니다.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닙니다. 영자 씨는 말합니다. 미움을 내려놓으니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동수 씨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동수 씨는 명예퇴직 후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5년을 미움으로 보낸 것이 후회됐습니다. 그 시간에 일을 더 열심히 했다면, 건강을 챙겼다면 지금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그 동료를 미워하는 것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동수 씨는 그 동료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었습니다. 그 동료 소식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동수 씨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취미 생활도 했습니다. 술도 끊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동수 씨는 자신의 삶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 동료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동수 씨는 이제 그 동료를 용서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 않습니다. 동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요. 미움을 내려놓아야 자신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을요. 명숙 씨의 변화는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딸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을 전 남편을 미워하며 살지만 정작 전 남편은 명숙 씨 생각도 안 했습니다. 명숙 씨만 불행했고 망가졌습니다. 명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전 남편을 잊기로 했습니다. 명숙 씨는 전 남편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사진도 버리고 선물도 버렸습니다. 전 남편 소식을 확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도 차단했습니다. 명숙 씨는 자신의 삶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명숙 씨는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전 남편이 아니라 자신에 집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명숙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우울증 약도 끊었습니다. 명숙 씨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자유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쌓인 미움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미움이 나를 해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의식적으로 미움을 멈추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다른 것에 집중하십시오. 처음엔 어렵지만 계속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생각이 덜 나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그 미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 미움은 상대방을 해치지 못합니다. 오직 여러분만 해칩니다. 여러분의 건강, 행복, 관계를 망칩니다. 미움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좋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평온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